나라가 어떻게 변했어요? 심지어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회주의자 운운하면서 사회주의 공산화로 가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과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그럼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됐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종교조 선생님들이 애들을 잘못 교육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들은 오갈 데 없어 이곳으로 뛰쳐나온 것도 아니었고 가족 간 갈등을 조장하려고 나온 것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본인 세대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세계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이뤄냈는데 이제 와서 자유 대한민국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암담한 현실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생각 하나로 이 거리에 나온다는 것 외에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종교도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3일부터 한 기독교 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노숙투쟁이란 집회를 주도하며 밤낮으로 국가의 안위와 기독교 성령을 전하는 집회를 계속하여 오다 최근 정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면서 사실상 노숙투쟁 집회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 앞에서 길바닥에서 뼈를 에이는 듯한 추위와 싸워가며 노숙투쟁을 해가며 문재인 정권 폭정에 당당히 맞섰던 50대 후반의 여성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목부대기란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며 그 공간에서 여전히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지켜야만이 특히 종교 활동하는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지든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어떤 종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추웠지만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아가면서까지 거기서 그렇게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린 이유는 이거는 그냥 인간들의 사람들의 싸움이 아닌 이념 싸움이거든요. 이게 주사파 빨갱이들하고 하나님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워도 춥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다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듬어 가면서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저희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서울구치소 앞 문재인 정권의 살인적 정치 보복으로 장장 오늘 기준 1067일째 박근혜 대통령이 머물러 계신 곳입니다. 이곳을 찾았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순간부터 이곳을 지켰다는 70대 초로 보이는 여인과 몇몇 사람들만이 있었고 이 여인은 이 천막에 기거하며 박근혜 대통령 석방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행정기관에서 이 천막을 강제 철거할 예정이라며 이 여인은 인터뷰도 거절한 채 수심 가득 찬 얼굴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스케치하던 도중 박근혜 대통령 석방만을 간절히 바라며 이곳을 찾았다는 또 다른 분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저들이 대통령을 법의 질서에 의해서 아직까지 완전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저는 핑계라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석방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정지를 통해서 대통령을 사저에 모시고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아직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로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귀가시켜야 되는데 이 자들이 귀가를 시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을 내놓을 수 없는 거죠. 내놓고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핑계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추정하는 또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굳게 뭉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을 말하던 문재인 정권은 2019년 9월 20일 한민호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을 SNS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약 10개월 전 2018년 11월 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김태우 특별감찰 반원을 파면하였습니다. 문재인 측근인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위 정보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다고 자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민호 전 국장은 현재 우리공화당 소속 종로 지역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그리고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 발언은 미래통합당 소속 강서구 을 국회의원 후보로 각각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 한창인데 한민호, 김태우 두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한민호 후보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고 김태우 후보는 도저히 시간 내기가 어렵다 하여 그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로 인터뷰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비판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제가 파면을 당했죠. 심지어는 이 작년 7월 달에 이 조국이를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 정권이 총동원돼서 반일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 이것들이 지소미아 한일 정보 교류 협정을 깨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조국이가 7월 달에 어떤 짓까지 했냐면은 지 페이스북에 소위 죽창가라는 이게 79년도에 검거된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의 이 폭력 혁명을 꿈꾼 이 공산 조직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조직이. 거기 조직원 중에 하나가 이제 김남주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작곡한 노래예요. 그 인간은 나중에 검거돼 가지고 이제 형을 살면서 같이 형을 사는 이게 죄수한테 지네들이 집권하면 남한의 우파들 한 200만 명을 죽여 없애겠다라고 했던 놈입니다. 그 놈이 작곡한 그 노래를 지 페이북에 올릴 정도로 반일 선동을 기를 쓰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걸 알고 바로 제 페이스북에 그래 나는 친일파다.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권에 제가 정면으로 들이받았죠. 1년 반 내내. 그래서 파면당했습니다. 최근 제가 수사기관에 저를 모욕한 언론 기사와 악성 댓글을 모조리 캡처해서 증거를 만들고 범죄 일련표까지 직접 제가 수기로 타이핑해가면서 작성하여 고소장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경찰에서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은 누군가 한 명이 저를 폭행했는데 제가 얻어맞아서 피해를 봤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3명, 4명, 5명이 저를 폭행했다면은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고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제 사안은 불기소 의견도 아니고 각하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본안에 올려서 살펴볼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 100% 확실한 건데 그런데도 각하 의견이다? 이거는 법치주의가 아니죠. 이거는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운 놈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법치 행정이 아니죠.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와대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기소입니다. 제가 공익신고를 35건을 했는데 그중 나름 5건만 골라서 저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도 제가 누설한 내용을 제공받은 사람이 언론과 국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익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로 판단되지 않고 비밀로 생각되지도 않습니다.